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2부 원탁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은 무대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예,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기 크게 박수 쳐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저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훌륭한 패널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어요. 이분들 말씀을 듣기에도 사실 그 2시간 남짓한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바로 2부 원탁 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앞서 여는 말씀을 해주실 저의 멘토시기도 합니다. 평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정토의 지도법사님이신 법륜스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물학적으로 인간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 인류로서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늑대 위에서 자랐다면 그 아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늑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람 속에서 자라서 이 인류로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륜스님 여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원탁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요, 지금 실제 어린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부터 교육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토론 중간에 국회의장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발제 의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키웠는데 때려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때려도 될까? 때려도 말 안 듣던데, 아직까지 인권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인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 교사가 때렸던 봄이나 가을에는 수학여행도 많이 같이 다니고 학생들과 그러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4, 5, 6학년 학생들하고 주말마다 만나요. 그래서 자기 레벨업도 해야 되고, 영어학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수학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러 다니는 학원이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7, 8명 같이 오면서 또 중간에 간식도 먹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떤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의 끝없는 업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취약 보육의 의무화라는 이름으로 국공립에서는 장애 통합과 시간 연장을 의무화하며 시간 연장의 경우 거부할 때는 무조건 행정처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교사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지? 예, 다음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박희원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때리지 말라 하는 이 원탁 대토론회에 초대해 주신 저희 박남수 교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30년 보육교사를 거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비단 보육에서만 생기는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84%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보육 전문가로서 조금 더 전문가답게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갖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큰 타이틀을 어른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고 전 정했습니다.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한 개인이 책임지고
부모만 책임지고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지난 1월에 사회가 때린 것이라고 박남수 교령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화장실 간 시간 제대로 앉아서 쉴 틈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아이들은 누가 봅니까?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른상, 긍정적이고 성숙된 어른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자녀의 기질은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에 훌륭한 어른들이 이 사회에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요, 치유상담사십니다.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부센터장 이은진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이혼이 증가하는 나라 또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이제 실적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를 봤더니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아동 학대는 한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도아이 이하나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쁘죠? 네. 네. 1996년 갑자기 긴장합니다. 말도 배우고 생활도 배워서 도움 주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분들이 진짜 시어머니로 생각하며 지금도 만날 때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첫째 딸 가영이 임신하게 되면 썩 무거운 몸으로 일하는 것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피부색 다르다는 이유는 놀림 많이 받았으니 만약 내 친구가 한국으로 국제 결혼 원한다면 결국 난 오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이 키우고 좋은 나라 군 세계가 되는 대한민국 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면 왔기 되겠습니다. 때문에 인사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우리 김대진 박사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토론회를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한나 다문화 가정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이한나 어머니께서 끝까지 울지 않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이를 때리지 맙시다. 오늘 이 행사에 제가 축사를 드리려고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이 메모를 축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단축하는 뜻에서 그리고 아마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좀 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박남수 교령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정봉주 선생의 20대 자손으로서 한때 영일정시 대종회장도 했고요. 우리 민족정신, 또 국민정신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제가 가치와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천도교 중앙총부가 이번에 특히 어린이 보호운동을 꾸준히 해온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60년 전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림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영국의 신 윌리엄 워즈워즈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건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도 어린이날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방정환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도 저도 의사 출신입니다만 하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때릴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꼭 아셔야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어린이날 선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선언문은요 192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이죠. 90년 전에 제네바의 국제아동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방정환 선생님의 선언문이 훨씬 더 앞섰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방정환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어른을 선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민족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천도교 정신 또 방정환 선생님의 그 정신이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의 욕심이나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또 어른들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 때문에 매를 맞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건 탈북자 가정이건 또 외국인이건 우리 한국 민족이건 누구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유학 국회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 여기 찔리시는 분 많으시죠?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분 아직도 후회 안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취지로 아마 법률이 제정이 되고 가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정 내 어떠한 체벌도 불법이 될 것입니다. 곧.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더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장 남인순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내일이 93회 어린이날인데요. 이렇게 천도교 중앙본부가 주관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아이를 때리지 마라. 오늘 원탁 토론회가 민족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대표자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어린이집 그 교사님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월 30날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약 3만 3천 명 정도가 늘어나서 이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일 문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직종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8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그런 직종으로 되어 있어서 실천연합 상임대표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박남수 교령님한테 여기 패널로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립대학교 총장이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궁금하시죠? 작년 12월 29일 날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됐지만 이게 7월 달에 발효가 되고 실제 대학사회에 반영이 되려면은 2017년도 신입생들한테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대학 입학 어떤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대학 현장의 입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경험으로는 감독이 없는 그런 시험을 시행도 해봤고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벌써 18살, 19살이니까 교수와 제자 사이에 폭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의 폭력이 서로 간에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을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인성교육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성혜영 서울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혜입니다. 총장님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가중돼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포럼에 많이 가보지만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 국회의장님도 말씀하고 하셨지만 이렇게 패널이 많은 원탁 대토론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제 사진이 이렇게 토론 자료집에 크게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교령님보다 뭐 여러 배 커져서 우리 교관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만은 또 심히 부담스럽네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종교적 교육 철학과 인성교육, 천도교는 아동교육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거창한 제목입니다만은 일단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특히나 이제 패널 중에서도 해결책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패널이어서 부담감이 큰데요. 이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는 사실 오늘 이 모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내주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 혹은 통로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돌파구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떤 거냐고 하면 이 종교학자로서 이게 종교적 교육 철학, 그러니까 종교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도교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제의 돌파구가 혹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천도교의 교육 철학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고 하면 종교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그러니까 한울림 혹은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불성, 즉 다시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인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문화에서 이게 종교가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조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실천의 태도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임 자체는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 그 다음에 어린이 존중 사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혁명적으로 일찍 발표한 그 장소에서 사실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가 한편 아이러니죠. 아직 그게 이제 실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이런 장소에서 여러 종교계, 사회단체, 함께 정치계가 함께 나서서 정말 삶과 지식이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이 실천이 되는 교육의 체계를 초중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공히 실천한다고 하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른들의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청소년들이 폭력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른들의 우리 스스로의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모임 자체가 징검다리가 돼서 더 나은 해결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인간 존엄성을 가장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적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톤 받아서 바로 종교 지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교회 당회장님이십니다. 박정하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박종하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러 온 게 아니라 듣고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러 왔거든요. 참 고마웠고요. 그 얘기만 하고 가면 또 뭐라 할 테니까 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느낀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되겠다고 느낀 거 아주 짤막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어린이를 때리지 맙시다. 테마가 그렇죠. 근데 때리는 것은 무조건 폭력입니다. 정당한 폭력이 따로 있고 부당한 폭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직하지 못한 나쁜 폭력입니다. 때리는 건 어느 이유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좀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회개합니다. 좀 때렸거든요. 폭력을 썼어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폭력 중에 교육을 위해서 혼냈다, 매질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으면 부모 자신을 때려라.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고 싶으면 가르치려고. 잘못한 선생님이 자기 종아리를 쳐라. 이건 제가 종교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신앙적 얘기입니다. 대신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쳐라. 내 탓이요. 이 얘기를 먼저 하면 폭력 없어집니다. 네, 박경조 대주교님께 네,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번성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1890년대 기독교 선교사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 정직하고 건면하고 아주 똑똑해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선교사들의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평화롭고 공정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덜 폭력적이 되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회, 아이들이 매맞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쑥고개 성당의 김홍진 주인 신부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역시 스님처럼 훈수나 뜨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의 1학년 신입생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미국 학생들이나 또 동양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혼자 열심히 답안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나 봐요.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은 그 답은 안 쓰고 지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보더니 왜 시험 볼 때 이렇게 떠들고 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답을 찾으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 답을 찾으려고 함께 모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 맨날 때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명서 마지막 6번째 아까 박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때리거든 자기 자신 때려라. 이런 것 좀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관행으로서 또 자식을 소유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될 겁니다. 유인선 색동의 어머니 동아연구회 회장님이시고요. 어린이집 원장 경험이 무려 30년이십니다. 현장에서 가장 여태까지 교육 현장을 쭉 봐오셨던 분인데요. 유인선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저희 어른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급변하게 80년대만 해도 유아교육 그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어머님들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님들이 영아기 때, 수위기 때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냥 생각도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양육권을 위탁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옆에 계시는 서울대 교수님, 성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육과정에, 부모 되는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식 아동작가십니다. 또 보따리학교, 스스로세상학교, 백일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희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마저도 또 누군가 다른 데 가서 부탁해 보라고 아이를 뺑뺑이 돌리지 않을까. 바람이 그 해답을 줘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면 이 뺑뺑이가 떠오릅니다.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해월 선생께서 만약에 1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오늘 여기에 오신다면은 회초리를 들고 또는 손찌검을 하는 이런 폭력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화돼서 자각하지도 못하는 뜻밖의 폭력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발제문 35쪽에 적어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일상화돼서 우리가 자각도 못하는 폭력의 첫째는 저는 교육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뜻밖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청소년들의 스스로 목숨 끊는 이유가 사실 용돈 없어서 목숨 끊는 게 아니고 불치병 때문에 목숨 끊는 게 아닙니다. 빈곤에서 목숨 끊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화되고 관례화된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이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이 폭력 문제를, 제도화된 폭력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 아이 때린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교육이 시장화되고 우리 교육이 상품화되고 교육이 경쟁화되는, 해월 선생님께서는 150년 전 동학 당시에 부인 접장, 동몽 접장제를 뒀습니다. 그 당시 봉건 왕관 신분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학 교도를 지도할 수 있는 접장 지위를 줬어요. 부인들에게 접장 지위를 줬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해월 선생님은 어린 접장들과 맞제를 했습니다.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이 고부밀란 때 20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20명의 밀란 봉기 지도자 중에 2명이 10대입니다. 2명의 10대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그 중에 송국수배라는 어린이는 14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14살이니까 만 13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몫을 했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애취급하지 않는 것,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도 김장해주고 애 봐주고 애취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이 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한다. 예, 짧게 원래는 모든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 토론에 대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님 모시고 맺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능률적인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3분 내지 5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아주 힘든 부탁을 드렸는지 송구스럽고요. 이 보상은 다음 기회에 꼭 갚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일부 잘못된 것은 우리 김여진 사회자님께서 발언권을 안 준 것이지 제가 주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명혁 목사님, 박경조 주교님, 또 김홍진 신부님, 법륜 스님, 또 우리 박종환 목사님,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는 어떤 내 주장을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고 지금 현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고 또 교육자 또는 정치가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토론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 얘기들이 다른 분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문제에 하두를 던지는 얘기고요.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세상은 어느 것보다도 더 위기에 닥쳐와 있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지금 어떤 교육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해 준 그 내용들은 모두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은 바위는 바위가 있고 높은 키 큰 나무는 키 큰 나무가 있고 노란 꽃, 빨간 꽃이 다 핍니다. 이것이 제대로 어우러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그러고 그것을 동기일체라고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해주신 남인순 위원님께 큰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요구를 한다든가 어느 당이 표를 많이 얻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이 문제를 가지고 표를 많이 얻겠다는 정치가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이익인가 당신 당이 이익일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초연금 액수를 더 높여야 될까 무상급식을 더 높여야 될까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차후에 기초연금을 올려야 될 어린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유권자인 표가 있는 기초연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줄어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는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다음에 우리 연금은 누가 낼는지 그것도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여는 말씀에서 스님께서 해주신 적어도 어린이 교육은 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강길을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애기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애기 엄마입니다. 할아버지 탔다 인사드려 하고 뒤통수를 탁 칩니다. 참 그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모범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끝내 인사 안 했어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당도록에도 그 어머님이 인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도 인사 안 하면서 왜 내보고 인사하라고 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인사를 하려면 어머니가 인사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6층에 사는 아이가 저렇게 새 형제가 놀다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랫집 어머니가. 그랬더니 두 손을 모아서 빕니다. 아주머니 아래층에서 오셨죠? 잘못됐습니다. 내 동생들이 아직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라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비벼야 될 지금 우리 세상이 됐을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면서 어머니 교육에 대한 부모 교육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철부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의 세상에는 어머니 교육이 어디 교육센터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교육학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모서리 앉으면 안 돼. 야, 김치는 똑바로 썰어. 먹던 거 새밥에 섞지 마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저 젊은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애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때리면 안 울어요. 그 교육의 방법이 때리는 교육입니다. 이 때리는 아이가 교육받고 나니까 나중에 커서 중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나는 어려서부터 때리는 걸 교육받았다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억울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민정 선생님 무슨 죄인입니까? 왜 경찰서서 왔다 갔다 합니까? 선생하기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때리고 눈빛으로도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때리는 것은 사회가 때리는 것이고 한국의 정치계가 때리는 겁니다. 이거 제도 안 바꿔주고 이거 안 고치고 우리가 8만 대장경에 가르침을 준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94년 전 소파 박영환 선생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때가 흘러내려오면서 그때의 가르침이 상당히 퇴색됐다. 그래 다시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 그 일으키는 것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15분의 패널 모두의 생각을 묶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부에도 건의하고 남인순 의원님한테도 우리 대표를 보내서 국회에서 다른 일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이 일만 좀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한다든가 해서 바로 이것이 내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힘, 아버지들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손녀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누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 제일 공부하지 마라. 학교에서만 공부해라. 선생님이 제일 좋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엄마가 항시 같이 놀아주는 엄마. 아빠는 누구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는 일찍 퇴근해서 내 놀러 가자고 하는 부모. 벌써 아이들의 바람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이게 모셨을까요? 적어도 이 교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은 성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의 가르침으로 이제부터 다시 국민을 교화시켜야 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어린이 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앞으로 우리가 채택을 함으로 해서 오늘의 새로운 어린이 운동의 제2 역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수고를 해주신 분은 지금 의자에서 1시 반부터 앉아서 이 3분짜리 얘기를 들어주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발표한 내용과 또 교령님의 말씀 이것들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하실 5분의 대표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선언문. 어린이는 생명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서는 어른들도 행복하고 온 생명이 행복합니다. 어린이의 모습 그대로가 옳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어른들이야말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루에도 3000가지 일과 말과 생각에 부닥치며 신압으로 착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상처 입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를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피곤과 절망으로 포기할 때 한 줄기 광명처럼 위안을 주는 이가 오직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이야기와 노래와 그림과 놀이를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행복은 먼 훗날에 있으니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며 배워야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주 만물이 정성 들여 빚어낸 것이 어린이입니다. 그러므로 한 어린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기르는 것은 돈도 지식도 아닙니다. 어린이를 기르는 것은 천지자연이 생명을 기르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효율성만으로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학교는 어린이가 올바른 인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는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함께 생각하며 미래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오늘 우리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는 소중한 생명이며 그 자체가 우주이고 신이며 세상임을 밝힙니다. 다섯째, 우리는 어린이의 부모요, 교사요, 후원자로서 사랑과 봉사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고 입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배움과 놀이, 자연 환경과 예술을 충족히 제공하여 마지막 어린이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5년 5월 4일 아이를 때리지 말라 원탁 토론회 참가자 1동. 이것으로 원탁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회 후 지금 나가시면서요 배포해드린 설문지 작성하셔서 입구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